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주성입니다. 요즘 또 며칠 동안 또 상태가 안 좋네요. 예, 그 병원에 전주에 갔었나? 예, 전주에 갔는데 혈액 수치는 그 상당히 안정이 됐다고 해요. 혈소판 수치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 뭐 혈중 농도? 예,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문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좀 콩팥이 좀 나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예, 교수님은, 의사 선생님은 이게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문제가 미각이죠. 네, 뭐 거의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가서, 음, 그 좀 심할 때 보면 이렇게 목이 좀 갈렸거든요. 근데 요즘 또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그 속죄할 수 있는 것이 참 그 암이라는 게 정말 그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뭐 다른 것은 그 음식은 이렇게 미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뭐 거의 입에 들어갔다가도 그냥 뱉어버리는 뭐 이런 증상인데 그 토마토라든가 복숭아, 예, 과일은 이 두 개가 그나마 그래도 예,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네, 뭐 일단 그런 거고 뭐 복숭아 보고 예전에 뭐 네, 뭐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뭐 천상의 과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던데 이 복숭아도 딱딱한 거 말고 좀 이렇게 익은 거 예,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끼니를 외우거나 그다음에 그 삶은 계란입니다. 닭알. 네. 이거 소금에 찍어서 먹으니까 그나마 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최정은 씨라고 그 탈북민 의사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분도 그 북성교포 자녀죠. 예, 청진에서 있다가 이쪽에 오셔가지고 현재 저 인천의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도 제가 알기는 고대에서 예, 북한학 박사까지 했던가 장은 그래요. 예, 일단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전화 와서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뭐 형 일단 그 억지로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입에 들어가야 섭취가 돼야 이렇게 좀 도움이 되니까 지금 현재 뭐 일단 계란하고 뭐 토마토나 뭐 복숭아 같은 게 그 받는다면 예 그거라도 먹으면 굶어 죽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 고맙다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몸이 마르네요. 예, 좀, 저로서는 이게 그, 체중이 좀 감소되는 것이 상당히 좀 불안해요. 네. 예, 딱 보면 제가 한번 그 북송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1차 탈북을 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돼가지고, 그 다음에 북송돼가지고, 보이브에서 한 6개월 정도 보이브 감옥에서 지져받고 구속돼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지옥이죠. 예, 거기 갔다 오신 분, 경험하신 분 외에는 모르는. 근데 거기에서 나왔을 때 집에까지 도착을 하니까 제가 키가 183에다가 원래 정상 체중이 북에서도 한 75kg에서 80kg 나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뭐 일단 그때 병원에 가서 일단은 병보석으로 네. 뭐 드르드르 해가지고 다 아는 사람들이라 경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영양실조도 무슨 뭐 1도, 2도, 3도가 있더라고요. 일단 뭐 3도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집에서 보양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체중을 따르니까 50kg도 안 되더라고요. 네. 뭐 가죽이 찔찔 밀린다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네. 그 상태에서 막그 피똥 싸고 뭐 굉장했어요 그때. 근데 뭐 일단은 그 아시다시피 보이브 감옥 안에서는 최소의 염분, 예, 당분은 뭐 전혀 없고 매운 것도 못 먹고 그다음에 그 옥수수, 예, 강냉이라고 하죠. 예, 그거하고 그 온전치 못해요. 그거 콩인데 대두, 예, 살짝 썩은 거, 상한 거, 예, 그걸 해가지고 밥을 해서 좀 주고, 예, 그다음에 뭐 그냥 배추 뿌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 뿌리. 이런 거를 소금물에 그냥 둥둥 그냥 끓인 거. 이게 국이에요. 네. 뭐 참 이게 이야기가 참 그런데 그때 당시 북송돼 가지고 그 보이브 감옥에 가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네.
뭐 심리적인 불안, 뭐 일단은 뭐 그때 북송됐을 때 죽었다 했으니까요. 예, 이건 뭐 수용소 아니면 네, 뭐 비공개로 오래 처리되겠다. 그것도 실치고개 그때 당시 수감됐던 사람들이 거의 90%가 99%가 다 그냥 북송된 사람들이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그때 그 같은 감옥 안에 있었던 친구 중에 하나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일단은 국경경비대였어요. 네, 국경경비대인데 와이프는 그 국경에 있는 농장의 간부 딸이었어요. 둘이가 연애를 한 거예요. 군 복무 기간에. 그래가지고 탈북을 했어. 근데 그 사이에 그 국경경비대 군인일 때, 돈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탈북을 서포트 해준 겁니다. 네. 근데 돈 좀 벌고 하다가 한국에 가자. 네.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가족들이 또 북한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도 데려오라 뭐 이런 심부름도 하고 해가지고 한국 사정은 탈북하기 전에 이미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단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어요. 네, 제가 알기는 아마 그 영인이었던지 아마 그런 데서 살았던 걸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좀 고르렀지 못하네. 네, 괜찮죠. 네, 영린에 살았던 걸로 아는데요. 그 다음에 뭐냐 문제가 그 함경북도 언성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이게 브로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 구출을 하고 저기서 데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언성군에 있는 당간부가 탈북을 한다. 그 북에 있는 그 연락선하고 연락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당간부가 이번에 탈북을 하겠다고 하니까 니네가 직접 모시러 오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일반 탈북민이 아니라 당간부가 온다니까 좀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순진하게도 꼭 갔어요. 부부가 또 중국까지 가서. 도문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당간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 그 다음에 당간부가 실지 건너갈 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북한에서. 뭐 아시잖아요. 그 중국 휴대폰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쪽에서 네가 직접 건너와서 당간부를 데리고 다시 강을 건너가라. 그래야지 이게 당간부가 마음 논다. 이게 뭐 내가 볼 땐 좀 수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을 뻔도 했는데 그 남편이 예, 부부가 갔으니까 남편이 건너간 거예요. 예. 그냥 보이비에서 덮쳤죠. 예,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그 다음에 와이프는 공안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곳 덮쳐가지고 다시 북송을 해왔는데 통상 그때 보이브 감옥에는 1개월 수감된 걸 1학년이라고 해요. 네, 저는 6학년이었잖아요. 그 친구는 13학년이었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상당히 많이 그 탈북을 도와주고 막 하다 보니까 연루된 사람이 그때 당시 감옥이 여자 감방 2개에다가 남자 감방 2개에다 여자 감방 하나가 있었는데 세 개 감방에 보통 평균 한 개 감방에 한 15명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연루된 사람들이 뭐 거의 한 20명 정도가 그 안에 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경비대 대대장 했던 양반,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상급인 거죠. 뭐 두루두루해서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친구는 보니까 뭐 이제는 각오를 했더라고요. 예, 지금 취소가 안 끝나서 끝까지 캐니까 보이면은. 근데 그 웃긴 것이 그 보이부 사람한테 아마 가지고 갔던 돈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간수들이 여러 명 되잖아요. 간수 중에 누군가를 매수했나 봐요. 네. 해가지고 있다가 밤에 이렇게 감방에 앉아있는데 취침 전에 간수가 쑥 앞에 철장 앞에 지나가면서 뭔가 툭 하고 던져져. 네. 근데 그 친구가 내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통상 이게 하루 종일 뭐 하냐면은 감방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쭈러니 이렇게 얼방자투가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네. 근데 그 요만한 비닐봉지를 던지는데 보니까 거기 우유가루예요. 우유가루. 애기들 먹는 분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어떤 때 보면은 설탕, 사탕가루라고 해요, 북한. 그걸 요만하게 싸가지고 주더라고요.
그 어떤 때는 담배도 주고 하면 밤중에 담배도 피우고, 그걸 한 모금 또 얻어 피우기도 하고, 뭐 꿀맛이죠. 예. 그러던 친구인데 처음에 몰랐는데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가끔씩 그 보이브 감방에서도 정전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원래는 그 평소에는 그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어디에 마이크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 모니터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철장 가운데 모니터가 달려 있고 예, 카메라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를 주시하는 거예요. 24시간. 참 돈도 없다는 나라에서 그런 데는 돈을 많이 쓰니까 예. 그거다 감시하고 그다음에 소리 서곤서곤하는 소리도 다 들리게 만드는 거. 예. 근데 제가 갔던 곳이 원성 보이부가 아니라 원성에 있는 한경북도 보이부 국가보이부 직결소라고 해서 예, 보이부와는 또 별개로 예, 그 불법 월경을 한 탈북자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일단 그 각 보이부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취재하잖아요. 하는 과정에 종교 연루세, 예, 중국에 가서 종교하고 연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교회에 드나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확고하게 월남 시도가 걸렸을 때 한국에 가려고 했다. 뭐 이거는 뭐 어느 위치에서 잡혔다 말았다 이게 따라 또 다 틀려지는데. 근데 그런 사람만 알아리 고른데 저는 뭐냐면 탈북을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그 일본 영사관하고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같은 집에 숨어있던 안가에 숨어있던 여자분들이 내가 일본어로 이렇게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저 사람 간첩이다. 뭐 이렇게 옆으로 증언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 끌려갔거든요. 네, 뭐 일단 뭐 취조 과정에 거기 부모님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저거 했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뭐 지금도 그때만큼 이렇게 뭐 야위인다고 하나요? 북한에서 여인다고 하나 삐쭉 말라가지고 뭐 다리랑 보니까 뭐 갈비뼈도 알련알련하고 뭐 하여튼 뭐 힘을 내고 있긴 한데 뭐 얼마 안 있어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참 마음도 심란하고 또 뭐 혼자 있다 보니까 엊그제 또 딸내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이번에 연휴 때 뭐 해? 그래서 자기가 한 3일 와 있겠다고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좀 건강해서 좀 같이 좀 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뭘 해서 먹여야 되는지 뭐 배달해서 치킨이나 시켜줘야 되는지 참 그 어린 것이 그래도 아빠 생각하면서 기특하죠. 그 가끔씩 오면 뭐 나름대로 좋은 일 쿠폰이라고 해서 자기가 종이에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자 아빠 선물이야 해서 보니까 안마 해주기 뭐 다리 주물러주기 뭐 이런 거로 울지 말자 했는데 그냥 오늘은 자꾸 어두운 이야기만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뭐 제가 혹시라도 뭐 언제 되더라도 이 영상은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가장에게 추석 때 되면 늘 그랬죠.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우리 곁에 있는 도연이 딸도 저한테 정말 귀중하지만 사실은 뭐 지금까지 방송을 그렇게 나가면서도 좀 이게 아시다시피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보안상 숨겨뒀던 이야기들 좀 해놓을까. 뭐 언젠가 통일이 돼서 제 영상을 본다면 사실 저한테 그 북에 아들이 둘 있어요. 네. 참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들인데, 그 아마 제가 북송교포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혼 전까지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에 가서 1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절지에 뭐 고아처럼 헐몸이 돼가지고 의식하지 할 데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에 간 거죠. 사범대학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다니던 사범대학 그게 그
북성교포 아줌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 소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좀 한번 얼굴 보자. 뭐 그때가 만으로 21? 그러니까 22인가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그 얼굴 보자 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얼굴 보고 했더니 뭐 예, 일단 제 말로 그렇긴 한데 뭐 잘생겼다 어쨌다 뭐 두루두루 물어봐요. 부모님들 어디 계시냐 일본에 계신다. 나가 그다음에 가고 했는데 그 중에 아줌마 하나가 집에 초대할 테니까 배고프지 그래서 네. 당연히 북한 대학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 배가 고파요. 이렇게 춥고 네. 가장 그 부러웠던 것이 자가생들이랑 집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는데 한번 집에 갔죠. 갔더니 그 허말 같은 딸들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둘 있고 예. 결국은 뭐 그 집에 맏딸이 제 와이프가 됐는데 참 그 유머러스한 게 뭐냐면은 제 와이프였던 처였던 아내하고 그 다음에 그 처제 예 차갈의 동생 둘째가 같은 사범대학에 다녔는데 저보다 상급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을 했을 때 벌써 그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은 졸업을 했고 3살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뭐 어찌된 영문인지 예, 한국에 와서는 썩 어린 아내하고도 살아보고 북에서는 또 연상하고도 살아보고 참 그런데 잘 안 되네요. 뭐 제가 구실을 못해 그렇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2 아들이 생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나이가 먹었어 많이. 예. 예, 큰애가 일단은 85년생, 예, 둘째가 87년생, 토끼띠거든요. 일본에 계시는 아버지도 손주가 생겨서 상당히 좋아하셨고, 예, 뭐 그때는 북에 있었지만 우리 북성교포들은 뭐 이렇게 사진도 찍어 보내고 뭐 이렇게 그 우편으로 소통이 가능했잖아요. 상당히 좋아하셔서 그 큰아들은 뭐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보면 아들들이 이뻤죠.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들이 보고 싶어요. 네. 뭐 늘 보고 싶었지만 지금도 간절하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둘 다 어릴 때부터 그 열심히 공부를 시켰죠. 예. 본인들도 좀 머리가 좋았던 것도 있겠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북한에 그 각 지역마다 그 일중학교 뭐 예전에는 일고동이라고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게 수제학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민학교 그러니까 뭐 소학교라고 해요. 북한은 소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그 수제학교를 다니는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얘네 둘이가 2살 차이인데 소학교 다닐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줘가지고 뭐 가정교사를 고용해서 집에서 뭐 교육도 시키고 예, 뭐 평양대학의 졸업생 그러다 보니까 뭐 수학 선생님이나 예,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시키긴 하는데 우리는 장인님께서 예, 우리 장인님이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상도 대구 분이세요. 네. 아마 그 장인님은 어려서 일본에 예, 부모님들이 따라서 같이 일본에 건너갔을 걸로 아는데 일본에서도 그 오사카 공업대학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인데 그 다음에 그 북한에 가서도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연결 농기계 공장이라고 해서 예, 그 농업 부문에 쓰는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예, 뭐 탈곡기네 뭐네 트랙터니 뭐니 이런 거를 생산하는 그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기사로 일을 하셨고 오래 하셨어요. 뭐 완전한 인테리 예, 기술자인데 머리도 좋으시고 뭐 어떻게 된 판인지 독일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예, 참 뭐 박시간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뭐 그냥 예, 우리 애들을 맡아서 공부를 시킨 거죠. 예. 참 그 일고동중학교, 일중학교가 아무리 수준이 높다 하는데 그 6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던 장님의 지도도 먹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을 맨날 하루같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학교 갔다 오면 붙들어 놓고 수학부터 시작해서 물리부터 시작해서 다 배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엔 우리 집에서 또 식사 대접을 해서 예, 장인어른께도 한 잔 드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도 참 생각나요. 뭐 그 시절이니까 예, 저보고 처음에 그 선보러 갔을 때 뭐 장모님은 그 처음부터 뭐 결혼이고 낯대가리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뭐 자기 집에서 살아라. 너 고생한다. 아들도 삼겠다. 뭐 이러시던 분인데 장인님은 그래도 딸 가진 아빠니까 나이도 어리지. 그래도 뭐 아마 불쌍하니까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후에 그 결혼을 하게 될 때 물어보셨죠.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냐면서 경상도입니다. 기축기축 웃으시면서 예, 아마 그때도 아마 예, 뭐 이런 방송 보시면서 또 그냥 웃고 지나가세요. 그 젤교포들도 상당히 많이 혼담을 할 때, 혼사를 그 논할 때 그 지역을 상당히 많이 가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래갖고 참 웃기기도 한데 같은 경상도라 예, 뭐 합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뭐 속으로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걸 따지나 일본에 있을 때도 그러더니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께서 우리 아들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둘 다 중학교 때부터 일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 착해요. 지금 도연이를 보면 생각을 하는데 도연이 그 모습은 첫째하고 비슷하고요. 목소리는 신통하게도 둘째예요. 네. 일단 이 아들들이 잘 자라줘가지고 뭐 그다음에 그때는 뭐 아직 그 제재가 없을 때니까 일본에서 친척분들이 상당한 부분 도와주셨죠. 뭐 돈도 보내주고 뭐 하고 해서 얘네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네, 뭐 이거 뭐 방송에서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을 안 했던 부분인데 열심히 해서 큰애는 평양의학대학을 졸업을 시켰고 둘째는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학부에 들어갔어요. 지금 뭐 우리 그 여기 한국의 주성화 기자를 비롯해서 뭐 여러 명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 몇 명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야 보고 싶다 하죠. 같은 동문이니까. 진짜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탈북을 할 때, 2008년도 탈북을 할 때 재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대학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아마 그때인데 뭐 어쩔 수 없이 탈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3년 후에 연락이 제대로 닿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일본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사는 북성교포들은 또 일본에 또 서신고래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도 되거든요. 국제전화가 허용돼 있어요. 물론 그건 뭐 담당 뭐 보안원, 안전원 뭐 이런 담당 그 주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직장에 가서 또 행정간부, 당간부의 사인을 받고 국제전화 합니다. 되게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전화하는 거는 뭐 각 지역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전신전화소, 한때는 우체국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100% 도청돼 있죠. 네. 그게 컬렉터 콜, 착신 치불이 가능했던 시기라 요금은 일체 일본에서 내는 거로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연계를 가졌었으니까 그 3년 후에 대학 둘째가 그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탈북을 시키려고 여기서 브로커를 여러 차례 보냈어요. 네. 일단 둘째부터 먼저 뽑자. 아시다시피 뭐 우리는 이게 평양 아래쪽이라 가족이 이렇게 국경까지 이동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브로커 자체도 일단 황해도 해주까지 내려가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 내려가서 둘째부터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차례로 뽑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땐 저도 혼자일 때니까. 근데 브로커를 3번이나 보냈는데 죽어도 안 움직이네. 근데 원인이 뭐냐 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 아버지한테 전해달라. 이게 확률이 만약에 잘못해도 그렇고 나만 먼저 빠졌다가 그러면 형하고 여기 남아있는 엄마는 어떻게 되냐. 두루두루 생각해 현재 아버지가 일본을 통해서 돈도 보내고 짐도 보내고 하니 사실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북한에 이게 서포도 보내고 뭐 했었거든요. 송금도 가능했어요.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우체국 송금으로 해서.
일단 그랬었으니까 뭐 굳이 이렇게 지원만 해줘도 살아간다, 버틴다,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막 이러면서. 저도 뭐 기권했죠.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탈북을 한 다음에 다시 돈을 보내줘서 예, 아들은 다시 휴학을 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에는 전화도 막 하고 국제전화로 해서 그 일본에 갔을 때 제가 받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본 휴대폰을 친척 명의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로밍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뭐 당연히 이건 좀 국보법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당시고 좀 이렇게 뭐 저를 담당하셨다고 할까요? 뭐 예, 탈북에서부터 연결 가졌던 그 국정원 선생님한테 이런 경우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위에다 이야기해 놓을게요. 뭐 북한하고 직접 전화하니까 뭐 그렇다고 뭐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승인을 막 갖고 있었는데 참 재밌어요. 그 휴대폰 가지고 뭐 지방에 강의 가잖아요. 이게 전화벨이 울려요. 아이고 이거 아들이구나. 네. 나가서 탁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평양입니다. 전화 갑니다. 해서 먼저 오페레이션, 네 오페레이터 교환스의 목소리가 울려요. 북한 아가씨들. 그 평양의 통신센터를 거쳐서 일본어를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들은 뭐 저한테 삼촌이라 했고 저는 조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국제전화 할 때도 숫자가 나오면 바로 그냥 차단시켜요. 네. 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전화 코드를 뽑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여기 나와서 아들하고 전화할 때는 상당히 좀 유화돼가지고 네. 저가야 요즘 쌀 가격이 얼마야? 그러면 아니 얼마 정도 합니다. 그 휴대폰이 나왔어요 삼촌. 좀 사게 좀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러면서 네, 상당히 좀 자유롭게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 아마 다 녹취해놨는데 모르겠다 어디가 있는지.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 아들하고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결을 갔다가 여기에서 제가 다시 새 가정을 꾸리고 나니 힘들더라고요. 저기에도 보내야지. 또 와이프네 또 가족도 있지. 네, 물론 또 와이프도 미안해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 하지만 가끔씩 뭐 또 저도 보태줘야지 어떡합니까. 현재 처갓집이 여기인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코로나 지나서부터는 일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 아들 쪽에는 그 일본에서 북한에 드나드는 지인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친척이 또 제가 살던 곳에 같은 지역에 또 친척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연계를 제 스스로 끊었습니다. 네. 일본에 계신 제 사촌형이나 친척분들도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이것저것 보내주고 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예, 그 박스를 메고 가서 오시고 모이고 상당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네가 지금까지 보낸 돈이면 너 세계 일주를 다녀도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들들도 컸는데 지금 여기 딸내미나 잘 봐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끊은 상태인데 상당히 미안하죠. 음. 참, 뭐, 이게, 그 아들들 지금 이렇게 무척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 보이부에 잡혀갔다가 집에 왔을 때도, 뭐, 거기에 북에 있던 와이프는 계속 바가지를 긁죠. 성공도 못하면서, 뭐, 왜 그러냐면 그 저를 살려내느라고 뭐 집안에 있던 가산들, 북한은 뭐 재산이라는 게 집안에 있는 뭐 가구네, TV네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집에 가니까 뭐 통통 빈 거예요. 다 팔았어요, 다. 뭐 물론 후에 다 돈 보내줘가지고 뭐 보충은 시켰지만 그게 웃긴 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그 떠나올 때그 당시 그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합의제 식당이라고 해서 2002년도 7일 경제 조치가 취해져가지고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식당들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외상으로 한 200불인가 300불 정도 몸부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전화로 아들이 그러네요. 삼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죠. 예, 북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죽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식당에다 돈을 좀 빚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아 그 소리구나. 후에 돈 보내줘가지고 물어준 일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 좀 아들들이 참 그때도 제가 그 영양실조 걸려서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아들이 참 그래도 아빠 힘내라고 다독여주고 열심히 했던 모습이 그립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야, 그때 이 녀석이 좀 와줬으면 어땠을까. 네, 물론 그렇다면 또 도연이가 안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참 파란만장하죠. 예, 인생이라는 게. 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 제가 그 작년에 그 이혼 문제, 가정 해체 문제가 일면서 그 애기 엄마가 잠깐 그 미국에 한 달 정도 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도연이하고 예, 둘이가 집안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처음이죠. 밤에도 같이 자고 하다 보니까 얘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빠 나하고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왜 엄마는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아빠가 좋아. 뭐 이러다가 장차 얘 생각을 하니까 혼자잖아요. 근데 참 이런 이야기 못하지만 저도 원래 지금까지 인생 돌이켜보니까 고독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려서 아빠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딱 도연이죠. 네, 형제도 없이 혼자서 집에서 자랐거든요. 할아버지는 뭐 저청년인지 뭔지고 예, 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죠. 할머니는 또 생계 있겠다고 해가지고 또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예, 불고기 장사 곱창집이죠 우리를 말하면 그걸 또 하고 계시니까 학교 갔다 와도 저녁 10시까지 계속 혼자서 놀다가 잠들고 뭐 이랬어요. 참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 도연이 생각도 나고 해서 도연이 보고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너 북한이라는 곳 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걔는 그 엄마 아빠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것도 자각을 못할 때였는데 뭐 하도 우리 집에 북한 분들도 오고 하고 하니까 이제는 인지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빠가 나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뭐야? 그래서 네 오빠들이 있어. 진짜 어디 있어? 뭐 이거 좋아서 얘도 혼자니까 북한에 있다고. 음, 오빠들 안 와? 그래서 그게 힘들다. 네. 그 학교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지? 북한에 있는 오빠들이 너하고 이렇게 만났으면 좋은데 참 힘들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오빠들이 참 힘들게 살아. 만약에 그 아빠가 후에 하늘나라 갔어도 너 끝까지 오빠 둘이 후회라도 만나면 아빠가 항상 아들들을 오빠들 생각을 했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주라. 그리고 네가 커서 오빠를 도와주라. 우리 도연이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린 게 작년에만 해도 9살이었거든요. 걱정 말래요. 자기가 한대. 그래서 그 둘째 큰애 사진은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뭐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큰애는 또 벌써 또,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장가를 갔네, 또. 그래서 제가 벌써 도연이보다 큰 손주가 있어요, 사실은. 네. 태훈이라고. 하, 그놈도 보고 싶고, 사진 보니까 그 촛돌 사진이랑 보내오고, 그 며느리 사진도 보내왔었는데. 그때 홈플러스 가서 애기 옷부터 시작해서 애기 용품들 사주고, 네, 여기 와이프 몰래. 그 일본에 가서 네, 그걸 보내줬더니 좋아서 다시 그 애기 옷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항상 일본으로 편지가 왔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도 기뻤어요. 나름 그렇게라도 해서 소통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도 인간인데 두 벌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지만, 음, 좀 불안해요. 이러다 어느 날 가지 않나. 좀 힘이 닿을 때 이렇게 영상이라도 남겨놔야 되겠다. 지금 저 또 고독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고 지금 오로지 병하고만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힘든 건 다 좋은데 이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때마다 뭐 제가 그 절감할 때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죠. 너 원래 혼자였잖아. 어릴 때부터 너 혼자였잖아. 북에 가서도 혼자였잖아. 그러다가 네가 인연을 만들었잖아. 여기 와서도 결국은 계속 도연이도 생겼고 딸도 생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또 제 손에서 다 떠나갔으니 하여간 그래서 참 아들들이 간절합니다. 둘째 사진은 그래도 그나마 제가 핸드폰에 간직을 하고 있는데 좀 뿌예요. 예. 둘째는 키가 좀 크고, 첫째는 아마 72, 3 정도인데, 둘째가 78 정도인가? 뭐, 워낙에 아시다시피, 그 막내가 아무래도 예쁘잖아요. 큰애는 성격이 딱 그 우리 딸하고 똑같아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못놈의 남자가 어릴 때부터 척하면 울고 막, 그래도 가는 우사예요. 천생 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고, 그래서 걔가 그 의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기초의학부라고 있거든요. 뭐 평양의학대학에 보면은 뭐 임상학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약학부, 그 다음에 고려의학부라고 해서 우리 한의대학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초의학부라고 있어요. 의학부 여러 가지 있는데 얘를 기초의학부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졸업을 한 다음에도 뭐 북한대학은 그 이전공이라 전공을 두 개 하게 돼 있거든요. 메인하고 서브하고. 얘가 또 아무래도 한의 쪽을 택해가지고 침도 잘 넣고 부항도 잘 붙이고 맥도 잘 짚고.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대학병원에서 순환기 내과 에서 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한참 할 때도 그렇고, 걔도 둘째도 결국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대학은 좀 급수가 좀 달라요. 졸업한 다음에 아버지가 벌써, 일단 보위부에 한번 잡혔던 경력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크게 좀 등용이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마침 구두공장이라는 곳을 통계부에서, 통계를 내는 일을 하다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편지에 썼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어릴 때, 삼촌이죠.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저한테 바둑을 배워주셔가지고, 제가 바둑을 배워주셨어요. 그래서 북한 애들 바둑 센 애들이 많잖아요. 한때 바둑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 바둑 감독을 한다고. 각 지역마다 과외체육학교라고 해서 축구나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 말하면 뭐 서클이라고 하나요? 과외하는 거 있잖아요. 축구 학교 같은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 바둑 종목이 생겨서 거기서 바둑 감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바둑을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 용돈벌이도 하고 그다음에 수학학부 졸업생이니까 가정교사도 좀 해서 나름 둘이가 좀 뭔가 번대요. 그렇게 산다 뭐 이러면서 아들들 이야기였는데 둘째 놈은 참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게 야, 대학을 다닐 때 애를 먹였죠. 네. 공부 안 해서 애 먹인 게 아니에요. 야,
참, 그 연애바람이 불어서 다 그 한국 드라마를. 그 세대는 어쩜 장난이 아닙니다. 뭐, 그때도 한류가 불어가지고, 뭐, 대학생들은 또 선진적으로 앞서가니까, 북한 대학생. 그래서 북한이 가장 견제하는 게 대학하고 군대들이잖아요. 네, 아직도 기억해요. 고난의 행군 때. 네, 그 개차반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진짜 그때 전 망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때 그 남한에서 그 다량으로 이렇게 한번 컵라면, 김치 쇠고기 라면인가? 그거 보내왔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사범대 졸업생이다 보니까 대학 선생님들이랑 다 동기들이 많잖아요. 그때 그 대학에서 하도 고난행군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뭐 책상에서 공부하다 빵빵 쓰러지고 집에 가는 애가 있고 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하도 급하니까 북한이 남한에서 지원을 온 컵라면을 준 적이 있었어요. 야, 배고프던 사람 생각해봤어요. 배고프던 사람이 네, 적대국 남조선에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 네. 적지물이네 뭐네 해가지고 가끔씩 삐라를 통해서 날라오던 네, 연선지역이라고 해서 뭐 해수라든가 38선 연역해놓고 예전에 막 삐라 서로가 뿌리고 막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뭐 치약이네 칫솔이네 비누네 저 아직도 생각나요. 페리오 치약이라든가 두봉 예, 두봉 비누 막 이런 게 날라왔었어요. 농촌지역 나가서 모내기 한참 하고 있으면 그냥 논이 새하얘요. 비닐봉지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이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쓰면은 뭐 이가 썩는다, 살이 썩는다 뭐 이러던 게 뭐 그때는 뭐 입밥 저밥 가릴 새가 없잖아요. 컵라면을 먹여놓으니까 얘네들이 뭔 생각하겠습니까? 예. 야, 이게 남조선 거야? MSG 맛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죠. 예. 마이간 그때 대학생들 속에서 그래서 2004년도 5년도 그때 대학생들 속에서 대거 또 황새바람이 불었다 어쨌다 해가지고 그것도 비디오를 뭐 아시다시피 그때는 뭐 한참 북한에서도 뭐 대장금부터 시작해서 겨울연가 모래시계 가을동화 이런 것도 대학생들이 막 볼 때예요. 예. 삼성 MP3를 꽂고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 뭐 듣는 이야기는 김정일이가 그래요. 야, 이 녀석들이 왜 몽땅 다 땅을 보면서 이렇게 가냐. 귀에 끼운 게 지금 뭐냐. 청년동맹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조사해보라 했더니 그 청년동맹에서 졸지에 이놈들 MP3 갖다가 100명을 무작위로 잡아서 MP3 내용 까보니까 영어 공부한다고 끼고 다녔다는 게 무슨 영어 공부예요? 아니면 몽땅 다 한국 노래 들어가 있는. 우리 아들도 그것도 MP3 또 장마당에 또 팝니다. 또 그것도. 예. 하여튼 약간 그런 판이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참, 우리 그 학계에서도, 그 북한 학계에서도 내부적인 그런 민주주의 요소가 왜 안 일어나냐. 야, 요소는 충분히 있는데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게 국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선의 그놈의 당국에 북한 당국이라는 게 그걸 아니까. 네. 오죽했으면 그게 완전히 뭐, 고육책이죠. 예. 굶어 죽였다는 당장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라면을 먹여놓은 거예요. 하루 3시 라면을 먹었다. 하루 3개씩 아침에 가서 3개를 타가지고. 야, 그냥 그때 동기, 대학 선생님 하던 것들이, 이래서 이게 무슨 남조선 교육이 되겠어. 뭐 이러면서 호구하게 웃고. 예. 아무튼 그래갖고 그때 남북 경협도 한참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한때.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참이슬을 평양에서 먹어봤고요. 그다음에 설이라는 담배 있었어요. 예. 그 담배가 평양에 어마무시하게 들어온 거예요. 경유하면서 아마 가지고 들어갔나 봐요. 그때 뭐 설담배 피우는 거, 뭐 또 한때 간부들은 또 설담배만 피우고 막 그런 적이 있고, 한때 그 평양에서 또 제주도 기후까지 공급한 적도 있었죠. 제발 좀 남북 좀 사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네. 뭐 정치적 대립, 군사적 대립, 네. 그쪽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주민들 간이라도 좀 이렇게 오작가작 할 수 없겠나, 뭐 이런 생각. 완전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우리 한국의 우리 탈북민 단체가 삐라 날렸다고 똑같이 애도 아니고 무슨, 저 파주에서 하는데,
예. 문자가 연속 날라옵니다. 네. 또 북한 있고 또, 예. 그 쓰레기 또 투하했다 뭐 이런. 요즘에 또 오더라고요. 똑같이, 뭐 하긴 애니까. 애는 애죠. 똑같이 애들처럼 뭐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그래갖고 언제 좋아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아무튼 뭐 아들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 놈이 그때 대학 다닐 때 대체 김일성 종합대학 애들이 그때 그 우리 그 뭐지 단체 미팅처럼 하잖아요. 젊은 애들 몇 명씩 짝을 져가지고 와서 만나서 서로 사귀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자주 했대요. 역시 이 여대생들 뭐 영화대학, 음악무용대학 뭐 이런 여대생들 그다음 외국어 대학 네. 뭐 인기가 많은 그 여대생들 특히 이쁜 여대생들이 어디겠습니까? 영화대학이나 음악무용대학이잖아요. 배우과 막 이런 거.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하고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네. 또 김일성 종합대학은 보면은 간부 자녀들이 많고 네. 참 우리 그 아들을 총각대학 붙이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돈이 안 받침돼야 되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아마 손을 봤는데 그 예술대학, 그 음악무용대학에 다니던 학생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이놈이. 네.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외교부인가 뭔가 있었대요. 네. 근데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지내고 친구들 한 대여섯 명 정도 끌고 내려온 거예요, 해수로.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데리고 왔는데. 뭐, 그때는 아직 그 일본에서 보내오고 막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집에서 그 재우면서,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뭐, 그때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북송교포들이 많은 장사를 했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부터 했는데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도 만들어 팔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안에 그 팥이 들어간 거 떡 있잖아요. 예. 찹쌀떡 그런 것도 막 안꼬모치라고 하는 그런 것도 팔고 꽈배기도 팔고 뭐 일단 뭐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많고요. 뭐 맥주 같은 것도 뭐 일본 맥주도 장마당에 없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늦춰가지고, 고기는 소고기가 없다 뿐이지, 돼지고기 갖다 집에서 또 불고기 해주고, 예. 석유 건노, 예. 경유를 거기다 넣고, 이렇게 건노에다가 철판 넣고, 예. 북한은 그 양념에 재웠다가 불고기를 하잖아요. 외국에서 대접도 해주고 뭐 했는데,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는 빠지래. 어디 가래, 그럼. 아, 처갓집에 가라는 거예요. 뭐 아들들 말이 뭐 철저하니까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 밤에 파티를 한다고 해서 걱정돼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창문을 열어놓고 나만 노래를 부르는데 밖에까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 뛰어 올라가서 야 너네 정신 없냐고 막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신 있냐고 지금 큰 변 날라 그래. 그랬더니 야 평양에서 거의 다 부릅니다 아버님 뭐 이러면서 다른 애들 다 호응을 하고 그다음 아내가 아버님 그 우리 장군님께서 누구 팬인지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뭔 소리야 그건 또 그랬더니 그 이영애 씨 있잖아요. 대장금의 주인공 우리 장군님께서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저 평양 갔을 때 그 김정일한테 선물로 그거 줬잖아요. 비디오. 네. 김정일이가 만족해가지고 대장금 재밌다 뭐 이라 했을 때 야,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얘네들은 놓치질 않아요. 음, 당연히 북한 당국이 경제하죠. 그래가지고 비디오 사건이라고 해서 후에 또 대학생들 두드려 맞아가지고, 네, 뭐 일부 대학생들이 대동강에 투신해가지고 자살했던 그런 이야기도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아들들 생각을 하다가 북한 이야기 잠깐 해봤습니다. 참 심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향민 분들도 그렇고 이산이라는 건 참 아프네요. 네. 뭐 벌써 저도 온 지가 거의 20년 다 되었는데 결국은 뭐 저도 북한에 간 덕에 아버지하고는 못 만나고 그냥 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가족은 역시 한 곳에 모여 살아야 된다. 뭐 추석 때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데 좀 더 교통 정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여러분들도 용기 내가지고 부모님들도 찾아뵙고 해서 좋은 한가위 추석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 네. 김수성이 인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